안녕하세요. 독서육아와 질문하는 교육 하부루타로 행복한 교육을 전하는 성지혜입니다. 안녕하셨나요? 오늘은 제가 그 학습 만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은 그 학습 만화에 대해서 컨텐츠를 찍어야겠다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브런치, 다음 브런치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 학습 만화를 읽고 학습 만화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쓴 글이 있었는데, 그 글을 보고서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아이가 학습 만화만 보고 이제는 학습 만화 그 만화책을 보느라 뭐 학교도 지각을 하고 이럴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학습 만화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았으나 이제는 학습 만화를 정말 금지시켜야 될 지경까지 온 것 같다. 제가 지난주에 본 거라 이런 이제 대략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작가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셔서 바로 답변을 드리진 못했어요. 좀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왜냐면 또 저의 답변이 그분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잖아요. 뭐 제가 대단한 존재는 아니지만. 그래서 좀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영상도 찍게 되었어요. 이건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이제 학습 만화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제 학습 만화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뭐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 이제 학습 만화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도 많고 뭐 좋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다 종합적으로 들어보고 저만의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저는 오늘은 배경이 바뀌었어요. 일부러 저희 그 반대편, 거실 반대편 모습으로 지금 찍으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다 학습 만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집을 줄여면서 미니멀 라이프 한다면서 저희 그 전 집에 그 이런 이거보다 더 큰 1200 책장이 8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거의 다 줄이고 정말 여기에만 들어갈 책만 남기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학습 만화만 남겼더라고요. 근데 아이들 말을 존중해 줬어요. 여기 있는 책만 남기고 나머지 책들은 다 처분하고, 지금 아이들 읽는 책들은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랑 뭐 안방이랑 아이들 방에 책 조금 더 있어요. 거기는 이제 만화책이 아닌 책이 조금 더 있는데, 이제 책이 많지는 않아요. 그냥 주로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보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독서 육아를 하는데 하루 종일 책만 읽느냐? 아니에요. 주로 아이들이 읽는 책은 만화책입니다. 학습 만화책이에요. 여기 보시면 뭐 수학 도둑도 있고요. 뭐 그램그랭 영문법 원정대, 뭐 쿠키런, 그리고 Y책, 그리스 로마 신화, 삼국지, 뭐 꿈꾸는 다락방, 뭐 이런 책들이에요. 아이들이 사달라 그래서 사준 책도 있고 제가 먼저 사준 책도 많아요. 수학도둑은 친구네 집에 가서 읽다가 아이가 너무 재밌어해서 1학년 때 사줘서 여름방학 내내 읽었었고, 지금도 되게 잘 읽고요. 그리고 Y책은 사실 도서관에 갔는데 거기 그 Y의 똥편이 있어요. 아이들 똥 되게 좋아하잖아요. 7살 땐가 1학년 때 이 책 보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재밌어하고. 근데 저도 이렇게 봤더니 학습적인 내용도 많고 재미있게 과학적 지식들을 풀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과학 전집으로 사서 줬었습니다. 그리고 쿠키런은 제가 사줬어요. 아이들이 세계에 대해서 좀 재밌게 알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 그리고 삼국지 역시 제가 사줬고요. 삼국지는 제가 예전에 그 10권 으로 되어 있는 책 있잖아요. 그거를 대학교 때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그 이름이 많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읽다가 포기했었어요. 다시 읽어보려고 하는데 아직 시도조차 못하고 있어요. 그때 너무 어려워서 1권을 이 사람 이야기가 나는데 앞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누군지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그러면 아이들한테 삼국지를 읽히고는 싶은데, 그런 책 보기 전에, 글 있는 책 보기 전에 좀 대략적으로 내용이라도 알면 아이들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삼국지를 사줬고, 뭐 그리스 로마 신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재밌게 그냥 봤으면 좋겠어서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만화책만 보여주냐? 저는 그렇진 않아요. 아이들이 지금 3학년 4학년인데 3학년 4학년이 읽을 만한 책들도 매일매일 있습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저희 아이들은 5살 6살 때부터 독서 육아를 시작해서 그냥 매일 책을 읽는 게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해야 할 하루 과제에 그 책 한 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 100페이지에서 150페이지
뭐 요 정도 되는 글밥 있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보통 읽는 그런 책들을 하루에 한 권씩은 늘 읽어요. 뭐 그거 읽는데 20분, 30분? 뭐 조금 더 걸리면은 뭐 1시간도 읽긴 하는데 재밌는 창작 동화류의 책을 빌려와서 그런지 아이들이 이렇게 늘 그냥 재미있게 책 읽기 싫어요라는 소리는 안 하면서 잘 읽고 있어요. 그러면 학습 만화에 대해서 이제 저희 아이들은 그럼 두 가지를 다 병행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학습 만화도 학습 만화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 과학 지식책을 갖다 주면 어른인 엄마인 제가 봐도 되게 재미없고 딱딱하거든요. 그냥 공부 같아요. 그냥 책을 즐겁게 볼 수가 없어요. 그냥 학교 교과서 보는 느낌이고. 그런데 우리 엄마들은 그런 지식적인 책, 과학적인 책을 읽으면서 너가 책을 읽어야 돼 그러면서 책을 안 좋아한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그런 책을 막 10권씩 갖다 놓고 그걸 매일 읽으라 그러면 안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어렸을 때는 뭐 수학류, 뭐 과학도서, 뭐 이런 도서들 많잖아요. 그런 류를 이제 재밌게 읽히기도 했었지만, 이제 초등학생 이제 중학년 정도 3학년, 4학년 됐을 때는 그런 류의 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창작동화류의 책을 많이 읽히려고 합니다. 저는 책은 재미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을 읽게 하고 조금 지식적인 것들은 이런 학습 만화에서 익혀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습 만화와 그냥 일반 책은 약간은 좀 종류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학습 만화는 학습 만화에서 그 기초적인 어려운 것들, 우리가 이제 학습적인 걸, 지식적인 거, 학습적인 걸 습득하기 어려운 것들을 좀 쉽게 재미있게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그 수준, 우리가 책을 읽어서 얻을 수 있는 수준의 뭐 이해력이라든지 뭐 독해력이라든지 뭐 어휘력 이런 것들이 발달이 조금 어렵겠죠. 뭐 생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런 사고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그 지식책이 아닌 일반 그 재미있는 창작동화나 뭐 아이들 뭐 이렇게 인성동화나 재미있는 책 많잖아요. 그런 책들을 읽게 해서 그런 수준을 따라 올리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공부머리 독서법을 보고 굉장히 그 가슴이 뻥 뚫렸거든요. 사이다 같은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독서유가 제 책으로 이제 저자 특강을 나가면 저는 책을 읽히면 제 아이가 뭐 공부를 1등 하진 않지만 공부를 막 못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공부를 하면 제가 저번 편에 독서 교육을 해야 하는 7가지 이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책을 읽으면 뭐 독해력도 올라가고, 이해력도 올라가고, 집중력도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크게 공부를 못할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들은, 책만으로 될까? 정말 될까? 막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신단 말이죠. 근데 그 공부머리 독서법은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리뷰를 할게요. 공부머리 독서법에서는 정말 아이들한테 재밌는 책을 읽혔는데 그 아이들의 어휘 수준이 올라가고 그랬더니 학교 성적도 올라가더라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이 독서만으로 될까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책을 읽혔다가도 어느 정도 이제 초등학교 중학년, 고학년 되면 학원으로 다 돌려버려서 책 읽을 시간이 좀 없어지게 만드는 이제 일이 벌어지는데 저는 좀 그런 게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꼭 그 공부머리 독서법을 읽어보시고 그냥 재밌는 책, 아이가 좋아할 만한 소설류도 괜찮고 그런 재밌는 창작동화도 괜찮고 꼭 그 안에서 아이한테 지식적인 걸 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만들려면 아이가 좋아할 만한 책, 재밌는 책을 골라주시고 학습 만화도 저는 괜찮다고 두 개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질문을 주신 분은 너무 학습 만화만 봐서 아이를 금지시키 지경까지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굳이 그렇게 학습 만화를 금지시키면서까지 아이한테 다른 책을 읽어라라고 할 필요는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학습 만화의 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만화가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성적이고 너무 그런 게 아니라면 학습 만화는 괜찮은데 아이가 이제 너무 학습 만화에서 빠져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아이랑 이야기를 해서 하루 종일 보는 게 아니라 뭐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보자.
그걸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좀 협의를 보시고, 그리고 이제 책을 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하루에 단 몇 페이지라도 꾸준하게 읽으면 엄마가 너한테 어떤 보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읽을 때 칭찬을 하거나 보상을 하는 게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 칭찬에 독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말에게 물을 먹이려면 물가로 일단은 데려가야 되잖아요. 아이가 책을 보게 하려면 그 책이 있는 곳까지, 책을 펼쳐들게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아이한테 윽박지르면서 책을 펼치면 그 책을 좋아할 수가 없겠죠. 엄마가 뭐 하루에 책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보면, 엄마가 일주일간 뭐 잘 유지하면 엄마가 너가 좋아하는 맛있는 뭘 사줄게 라든가, 뭐 장난감 네가 원했던 거, 뭐 비싼 건 아니지만 이런 거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가 책에 이렇게 이렇게 재미있는 책을 읽다 보면, 책도 재밌는 거구나를 알게 되고,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례로 예전에 제가 어린이집 같이 다니던 저희 아이들과 어린이집 같이 다니던 친구의 엄마는, 아이가 이제 2학년인데 책을 전혀 읽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어린이집 위에 도서관이 있어서 도서관에 가서 항상 이렇게 책을 저는 아이들을 읽혀줬었는데, 이제 같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둘째 아이는 책을 읽어주시고, 첫째 아이는 안 온다는 거를 이제 강제로 끌고 오셨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아이한테 이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너가 책을 하루에 몇 권씩 잘 읽으면 엄마가 뭐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런 식으로 아이를 꼬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온다는 애를 억지로 데려오는데, 그걸 매일매일 그냥 반복적으로 데려오면서 아이한테 끝나면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재밌게 놀고 이랬더니, 아이가 어느 날은요, 본인이 책을 보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 마트 좀 갔다 올게 해도 아이가 책에 빠져서 책을 보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에 재미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책도 재밌는 내용도 되게 많은데 아직 익숙치 않고 재밌는 책을 아직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뭐 조금씩 이렇게 선물을 준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실제로 지금도 뭐 아이들 학습적인 부분, 뭐 아이들이 뭐 매일 해야 될 뭐 숙제나 뭐 이런 것들을 뭐 제 시간에 다 끝나면 뭐 별표를 줘서 뭔가 이렇게 선물을 준다거나 아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꾸준히 잘 하니까 저희 아들은 그냥 되게 체계적으로 뭐 학원을 많이 다니진 않지만 그거를 꾸준히 조금씩 매일매일 하는 습관이 생기니까 학교 공부하는데 큰 무리는 없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책을 되게 많이 읽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다른 아이들 학습량에 비해서 굉장한 많은 학습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학교를 무난하게 다니는 거 보면 그래도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읽은 책들이 쌓여서 아이한테 이렇게 내공이 쌓인 것 같아요. 기본 지식적인 것들이나 그런 이해력, 어휘력 이런 것들이 생긴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 만화를 너무 막 이렇게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적절히 잘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것. 그러면서 저는 아이랑 그 줄다리기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랑 협상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무조건 하는 걸 엄마가 무조건 금지, 이건 안 돼, 이렇게 한다면 아이들이 엄마들한테 반감만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아이를 쫓아다니면서 학습 만화를 못 읽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학습 만화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되 이 책을 읽는 것을 잘 이렇게 당근을 주시면서 끌어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잘 균형을 맞추면서 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사실은 오늘은 강의가 없는 날이라 되게 복장이 편하죠. 동네 엄마들이랑 구성애 선생님 그 성교육 강의 들으러 가기로 했거든요. 저희 아들이 이제 4학년이라, 이제 3학년, 4학년이라 이제 성교육에 대해서 좀 시켜야 되는데 그쪽이 제가 되게 무지해요. 그래서 엄마들이랑 같이 이제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하려고 했는데 계속 제가 바빠서 유튜브 영상을 못 찍는 것 같아서 지금 만나기 전에 얼른 이제 찍고 가려고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지금 아이들을 키워나가면서 배워나가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 말이 모두 맞다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 그리고 다른 사람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다 이렇게 경청하셔서 내 아이에 맞는 방법을 잘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내 아이마다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데 그걸 어떻게 그 다른 사람한테 정답이라고 이 아이한테도 정답일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 이야기들을 다 들어보고 내 아이에 맞는 걸 하나씩 적용해 보는 거죠.
그 적용해봐서 내 아이한테 잘 맞는 것,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바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무조건 맞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이들과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